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최근에 목욕탕에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집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피로를 푸셨나요? 많은 분들이 목욕은 건강에 좋고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평소에 건강하시던 어르신들이 목욕 중 갑자기 쓰러져 실려오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목욕 습관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밝히고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어떻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응급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해온 박현우 의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생생한 사례와 검증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침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목욕 중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나 뇌졸중 같은 위기를 미리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목욕을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상을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목욕을 즐기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조태영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시고 특별한 지병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피로를 풀고 기분 전환을 하려던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을 탕 안에 넣는 순간 심장이 갑자기 멈추고 그대로 쓰러진 것입니다. 가족들은 믿기 힘든 충격에 빠졌고 목격한 이들은 다급히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그는 다행히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 순간은 누구에게도 잊을 수 없는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응급실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비슷한 사례가 보고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사고가 목욕 중에 발생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70살을 넘긴 어르신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고 혈액 순환에도 좋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목욕탕이나 집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실려오는 어르신들을 자주 맞이합니다. 평소 건강해 보이던 분들이 특별한 예고도 없이 의식을 잃고 심장이 멈추는 모습을 보면 목욕이라는 일상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조태영 어르신의 사례는 단순한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경고입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특히 고령층에게는 생명의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하나가 심장을 멈추게 하고 가족을 절망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그 현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모든 내용의 출발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변해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견디던 온도의 변화나 환경의 자극이 어느 순간부터는 심각한 위협으로 바뀌곤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혈관의 노화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말랑말랑하고 신축성이 뛰어나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혈관벽은 점차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며 좁아집니다. 이렇게 탄력을 잃은 혈관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이 출렁거리고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순식간에 부족해져 위험을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장의 기능 저하입니다. 젊은 시절의 심장은 강하게 박동하며 혈압의 변화를 쉽게 조절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힘은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뜨거운 물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내려가거나 맥박이 불규칙해질 때 심장은 이를 버티지 못하고 부정맥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율신경계의 둔화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자동으로 체온과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고령이 되면 그 반응 속도가 늦어집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사우나나 욕탕에 들어가도 금세 몸이 균형을 회복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늦어져 실신이나 뇌졸중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던 어르신조차 뜨거운 물에 들어간 지 몇 분 만에 그대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를 의료진은 자주 경험합니다. 이런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이며, 이 때문에 목욕이 고령층에게 가장 과소평가된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욕이라는 평범한 일상이 고령자에게는 심장과 뇌를 위협하는 순간으로 바뀌는 것은 명확한 의학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차가운 몸 상태에서 곧장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시원하고 개운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장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욕탕에 갑자기 몸을 담그는 순간 차갑게 식어있던 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혈관은 급격히 확장되고 혈압은 순식간에 뚝 떨어지며 심장은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버틸 수 있었던 이 변화가 나이가 든 심장과 혈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어 의식을 잃거나 심정지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응급실에서는 목욕탕에 갔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사우나에 앉아 계시던 분이 갑자기 고꾸라지셨어요. 라는 신고를 자주 받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찬 공기 속에서 몸이 충분히 적응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혈압과 맥박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발부터 천천히 물에 적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벅지와 배, 그리고 가슴까지 차례대로 물을 끌어올리듯 적셔 나간 뒤 마지막에야 몸 전체를 담그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고 심장의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훅 들어가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지만 바로 그 몇 초의 습관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늘 뜨거운 물에 곧장 들어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부터 천천히 적시는 습관으로 바꾼 뒤에는 이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던 작은 행동 하나가 심장과 뇌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습관을 단 한 번 고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 속에서 오래 버티는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두 번째 위험한 습관입니다. 땀이 흘러내릴 때까지 참아야 시원하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30분 이상은 있어야 제대로 목욕한 것 같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심장을 향한 도전장이며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이런 이유로 쓰러진 환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뜨거운 물 안에 오래 머무르면 우리 몸은 먼저 체온이 지나치게 상승합니다. 정상 체온은 36도 반 정도인데 40도가 넘는 물에 오래 있으면 체온이 38도, 39도까지 쉽게 올라갑니다. 이 상태는 몸 전체에 큰 부담을 주며 장기와 심장을 위협합니다. 두 번째로는 탈수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물에 잠겨 있으니 땀이 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땀이 빠져나가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 혈액은 끈적해집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 속에서 원활히 흐르지 못해 심장과 뇌혈관에 큰 위험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심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체온이 오르고 혈액이 끈적해지면 심장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뛰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물론 평소 건강하시던 분들까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사우나에서 40도가 넘는 탕에 30분 이상 앉아 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탈수가 심하게 진행돼 혈압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그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뜨거운 물 속에 머무르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목욕은 오래 참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버틸수록 몸은 고통을 받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사우나에서 늘 40분 이상 버티곤 했는데
그때마다 목이 마르고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20분 이상은 넘기지 말라고 조언드린 후 습관을 고치셨고 그 뒤로 두통이 사라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짧지만 규칙적인 목욕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래 버티는 경쟁이 아니라 적당히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몸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흔히 저지르는 위험한 습관은 바로 목욕을 하면서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 따로 마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땀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지만 물속에 가려져 있어서 본인은 이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몸속 수분이 빠른 속도로 손실되고 혈액은 점점 끈적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이 혈관 안에서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작은 혈전 하나만 생겨도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이와 같은 환자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드시던 한 어르신은 목욕탕에서 땀을 많이 흘렸지만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결국 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그 원인은 바로 수분 부족에서 비롯된 혈액의 끈적거림이었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뜨거운 물에 20분 정도만 들어가 있어도 최소 300ml 이상의 수분이 빠져나가며 사우나처럼 더 뜨거운 환경에서는 500ml 이상이 손실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땀이 난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해 위험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목욕하기 약 1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고 목욕을 마친 직후에 다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목욕 후마다 늘 심한 두통을 호소하셨지만 제가 권해드린 대로 목욕 전후에 물을 마시기 시작한 뒤로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컵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심장과 뇌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식사 직후 곧장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나서 목욕탕에 가서 땀을 빼면 속이 편안해진다고 믿지만 이것은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돕기 위해 혈액을 위와 장으로 집중적으로 보냅니다. 이때 다른 장기, 특히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며 혈액이 더 넓게 분산됩니다. 그 결과 혈압은 뚝 떨어지고 뇌와 심장에 필요한 피가 부족해져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심지어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약을 복용한 직후라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일부 약물은 본래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 겹치면 그 효과가 겹쳐져 어지럼증, 실신, 심정지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위장약과 혈압약을 드시던 한 어르신은 점심 식사 직후 곧장 목욕탕에 가셨다가 욕탕 안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발견되어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그 이후로 절대 식사 직후 목욕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던 분들도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식사나 약 복용 후에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 위장으로 몰렸던 혈액이 안정되고 온몸의 순환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심장과 뇌가 뜨거운 물의 자극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곧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이 속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몸을 위기에 빠뜨리는 무모한 도전입니다. 반드시 식사와 목욕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5번째 위험한 습관은 목욕을 마친 뒤 곧바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혈관은 확장되고 혈압은 낮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때 몸을 가누지도 않고 갑자기 일어나면 이미 낮아져 있던 혈압이 더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눈앞이 아찔해지고 어지럼증이 오며 심하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율신경계가 이를 빠르게 보완해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경계의 반응은 둔해지고 혈압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60대, 70대 이후에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집 욕실에서 목욕을 마친 뒤 무심코 벌떡 일어나다가 그대로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셨습니다. 다행히 뇌에 큰 손상은 없었지만 의식을 되찾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혼자 있을 때 발생하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아무도 곁에 없다면 곧바로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욕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욕조 안이나 의자에 앉아 2분에서 3분 정도 충분히 쉰 뒤에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실 밖으로 나와서도 바로 옷을 입거나 움직이지 말고 잠시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대신 천천히 호흡하며 몸을 살피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벌떡 일어나는 단순한 행동 하나가 평생을 후회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급할 것 없다, 천천히 움직이자라는 마음가짐을 몸에 새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목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흔히 뜨거운 물이 피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뜨거운 물이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혈압을 흔들리게 합니다. 체온보다 조금 높은 정도,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물속에 머무르는 시간은 길게 잡지 말고 반드시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오래 있을수록 체온 상승, 탈수, 심장 과부하가 생기며 결국 몸이 회복하기 힘든 부담을 받게 됩니다. 셋째,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목에서부터 무릎, 허벅지, 가슴 순서로 천천히 적셔나가며 들어가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몸 전체를 담그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이 견디지 못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목욕 전과 후에는 반드시 물 한 컵씩 마셔야 합니다. 물속에 있다고 해서 갈증을 못 느끼더라도 실제로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야말로 혈액을 맑게 하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다섯째, 욕실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찬 욕실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온도차로 혈압이 크게 출렁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난방기나 온풍기를 잠시 틀어 욕실 공기를 덮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목욕 중에 어지럼증, 두근거림, 가슴 통증 같은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절대로 참지 말고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가장 큰 위험을 부르는 법입니다. 여기에 가족의 관심과 배려가 더해지면 안전은 한층 강화됩니다. 욕실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여 넘어짐을 막아야 하며 어르신이 목욕을 마친 뒤에는 가족이 잠시 지켜보며 안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오늘 목욕하실 때 괜찮으셨어요? 라는 한마디가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예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장치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사고 자체를 막는 것이 100번 낫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목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물의 온도, 시간, 순서, 수분 섭취, 욕실 환경, 가족의 관심이라는 6가지 원칙만 지켜도 목욕 중 사고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욕이라는 평범한 일상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도 반대로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가족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와 실질적인 예방법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동시에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지키는 노년 건강.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